노년을 팔팔하게 88 시니어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2022년부터 달라지는 기초연금 관련 사항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연금액, 선정기준액, 소득공제액 등이 모두 상향되었기 때문에 작년에 기초연금 수급자에서 탈락되셨던 분들도 다시 신청하면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커졌으니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2022년 기초연금 달라지는 것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기준 연금액이 인상되었습니다. 30만 원에서 30만 7,500원으로 인상되었는데요. 이거는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전국 소비자 물가를 기준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통계청에서 전국 소비자 물가가 2.5% 인상되었다고 발표가 되었기 때문에 30만 원에서 30만 7,500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기초연금뿐만 아니라 공무원연금도 2.5% 인상이 되었고요. 앞으로 국민연금도 1월 12일 날 발표 예정인데 아마 2.5% 수준으로 인상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 소득 인정액이라고 하는데요. 인상되었습니다. 169만 원에서 180만 원으로, 270만 4천 원에서 288만 원으로 각각 인상이 되었습니다. 작년에 175만 원이었을 경우에는 169만 원이 초과되었기 때문에 탈락이 됐는데요. 올해는 이 선정 기준액이 상향이 돼서 175만 원이라도 이번에는 선정이 될 수 있습니다. 부부 가구인 경우에도 만약에 285만 원이어서 탈락했다면 올해 다시 신청하면 선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음은 이 선정 기준액이 인상된 것은 전국민 65세 이상 전 노인의 70%를 기초연금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득 하위 70%에 해당되는 그 금액이 180만 원, 288만 원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소득이 낮은 순서부터 1등부터 100등까지 줄을 세웠을 때 70번째에 해당되는 그 분의 소득이 이 180만 원, 280만 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근로소득 공제액이 인상이 되었습니다. 1인당 98만 원씩을 공제했었는데요. 올부터는 103만 원씩을 공제합니다. 이것은 최저임금이 작년에는 8,720원이었다가 올해 9,160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일하는 노인이 최저임금이 인상됨으로써 소득이 늘어나서 기초연금 수급자에서 탈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제액을 103만 원으로 높여서 그 근로를 장려하고 또 일하는 사람이 손해보지 않도록 그러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네 번째, 특례시 승격 도시 재산 기본 공제액이 인상되었습니다. 수원과 용인, 고양과 창원시 이 네 개 도시가 인구가 100만 명이 돌파를 했습니다. 그래서 특례시로 승격이 됐고요. 특례시로 승격이 되면은 이 중소도시에서 대도시로서의 대접을 받습니다. 그래서 중소도시는 8,500만 원이었는데 대도시로 인정을 해서 1억 3,500만 원을 시가 표준액에서 공제를 해줍니다.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증여재산 재금액이 인상되었습니다. 단독 가구는 199만 원에서 209만 원으로, 부부 가구는 243만 원에서 256만 원으로 각각 인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무슨 뜻인가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우실 텐데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어떤 분들이 기초연금을 타기 위해서 자기 재산을 자녀들에게 증여를 해주는 겁니다. 그 재산이 이제 그 기준에 약간 오버됐을 경우에 그 자녀들한테 재산을 증여해주면 기초연금을 탈 수 있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제 이런 분들이 그 재산을 증여하지 못하도록 한 번에 증여재산 전체를 감액시키는 것이 아니고 한 달에 209만 원씩만 깎아주는 겁니다. 만약에 2억 원어치 아파트를 자녀에게 넘겼다. 그러면 그 노인 가구 재산에서 2억 원을 빼는 게 아니고 한 달 지나면 209만 원, 또 한 달 지나면 209만 원, 10달이 지나면
6,097만 원을 제해주고 2억 원 아파트를 전부 공제받으려면 100개월이 걸리는 겁니다. 8년이 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꼼수를 부려서 기초연금을 타려는 사람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증여자산을 한 번에 빼주지 않고 한 달에 209만 원씩만 빼주고 있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 말씀드린 이 내용 중에 이 1번서부터 기준연금액,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 근로소득 공제액, 그 다음에 특례시 재산 기본 공제 인상, 증여자산 제외금액 인상, 요것들은 이 고시에 나와 있습니다. 법에 이제 법이 있고 시행령이 있고 시행 규칙이 있는데요. 그 시행 규칙 그 아래에 있는 법이 고시입니다. 그래서 이제 법을 만약에 개정하려면 이 절차가 까다롭거든요. 시간도 오래 걸리고 국회 동의 절차도 받아야 되고 뭐 이런데 이 고시로 해놓으면 이 장관이 쉽게 개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바꿔야 될 내용들은 전부 고시에다 묶어놨습니다. 볼까요? 선정 기준액 여기 아까 말씀드렸었죠. 단독 가구 180만 원, 부부 가구 288만 원. 네, 이렇게 돼 있고요. 기준연금액 이거는 지금 이제 21년도 기준연금액이 30만 원인데 이 개정 당시 개정이 12월 31일 날 개정이 돼서 1월 1일부터 시행을 했기 때문에 이때 당시는 이 소비자 물가 발표가 안 됐기 때문에 지금 30만 원으로 돼 있는데 지금 1월 5일 날 30만 7,500원으로 이제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에 재산의 근로소득의 법이 아까 그 최저임금이 인상돼서 98만 원을 103만 원으로 인상했다는 내용이 여기 들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증여한 것들이 여기 보면은 배우자 없는 노인 가구는 209만 원, 배우자가 있는 경우는 256만 원 이렇게 공제를 했다는 내용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도시 특례시로 승격이 됨으로 인해서 8,500만 원이었던 것이 대도시급에 인정을 해서 1억 3,500만 원을 공제해 준다 하는 내용 전부 이 고시가 개정이 됨으로써 이 변경된 내용들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6번째 전국 단위 기초연금 신청제도가 도입이 되었습니다. 그동안에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만 신청을 했었는데요. 앞으로는 전국 모든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행정복지센터라는 것은 예전에 우리가 읍면동 사무소라고 불렀던 그런 곳이 이름이 행정복지센터로 바뀌었습니다. 근데 이거를 왜 전국 어디에서나 신청할 수 있도록 바꿨느냐? 그 노숙자들이 문제였습니다. 노숙자들이 예를 들어 서울역에서 노숙을 하고 있는데 이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자기 주소지가 있는 경상도까지 내려가야 되는데 어떤 분들은 여비가 없어서도 못 내려갈 수 있고 또 설령 여비가 있어 간다고 해도 그 고향을 떠나올 때 사업이 망했다든가 또는 그 빚쟁이한테 쫓겨서 야반 도주를 했다든가 이런 경우가 있을 텐데 거기까지 가고 싶겠습니까? 그래서 기초연금을 받아야 될 어려운 사람들이었는데 실제로 받았어야 되는 사람들이었는데 이런 사람들이 주소지에다 신청하라고 해서 신청을 못하고 사각지대에서 혜택을 받지를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가만히 돼서 자기가 거주하는 어디든지 가서 신청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올해부터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청 시기는 자기가 생일이 속한 달 한 달 전부터 신청을 받아서 자기가 생일이 속한 달부터 수령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5월 달이 생일이면 4월 1일부터 신청이 가능하고 5월부터 기초연금을 수령하게 되겠습니다. 내가 몸이 아파서 신청하러 가기가 어렵다 이런 분들은 건강보험공단 지사에다 연락을 하면 직원이 출장을 나와서 직접 접수를 받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2022년도 들어 바뀌는 기초연금 관련 사항들을 알아봤습니다. 오늘 정보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